해볼까요? 보세요. 1-3번 이거부터 보죠. 11-3번 11-3번은 다른 이유 없어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한번 보자 이런 얘기고 3보다 크고 x가 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나왔고 y는 절대값이 있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x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이렇게 생긴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최대 최소값을 구해라라고 나오면 이렇게 인식하기로 했죠. 그래프 그려서 주어진 범위에서 가장 높이 있는 점의 y좌표하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점의 y좌표를 구하면 그게 최대고 최소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끝날 때까지 니네 고등학교 공부 끝날 때까지 계속 그래요 수학은. 그러면 이거 그래프 그리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근데 그래프를 그리려고 보니까 2차 함수인 것 같기는 한데 절대값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절대값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푸는 거죠. 그쵸?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절대값은 어떻게 처리하죠 우리가? 이거를 수학하에서요. 수학하에서 함수 배울 때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애들을 해결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애들을 해결을 할 건데 전화가 와서 잠깐만 갖고 올게요. 자 한번 그려봐요 지금 그래프. 유찬이는 가족 행사. 네, 이 유찬이를 아마 유찬이가 영상을 보겠죠? 한마디 해줘야 되겠네요. 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한마디 해주고, 자, 우리 이거 다시 합시다. 네, 자, 볼게요 다시.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절대값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절대값을 없애주는 게 맞는 것 같지,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 범위라는 사라지죠, 그쵸? 그래서 범위를 한번 나눠볼게요.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범위를 한번 나눠보면 내가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쓰면 돼. 근데 이거 2차 분수식을 풀어야 돼. 이 정독책이 좋은 게 앞에 단을 다 하면 2차 분수식 이미 다 할 줄 알아. 그래서 뒤에 단은 공짜야. 자, 그래서 요거 풀면 되는데 요거 인수분해 하면 x-4라고 나오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때는 어제 어떻게 될 거냐면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첫 번째 범위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좀 볼래요? 처음에 3에서부터 5까지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으니까 아마 3에서 4까지는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 같아.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이렇게 해놓고 풀면 되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니까요. x가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온다는 거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4x를 그냥 x제곱에 마이너스 4x다 이렇게 끄집어내면 된다는 얘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x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처럼 생각을 하라는 거죠. 돼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래프를 이제 여기다 그려볼게. 그래프 그리기 전에 식을 세워라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그려야 되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다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3부터 x가 4까지 갈 때까지는. 근데 4보다 크고 그 다음에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요. 답은 어떻게 나온다는 거냐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다 이렇게 그려달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면서 그래프 그리면 되니까 이거 빨리 할게요. 그냥 이제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9가 필요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얼마 해주면 되죠? 플러스 9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맞나요? 됐죠? 숫자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고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3보다 크고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뭐 4보다 크고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아마 4에서는 똑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요 1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9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자, 그래서 요거 그래프 그리면 돼. 요걸 그래프로 그릴 건데
그려보면 얘는 3,-8이 꼭지점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얘도 꼭지점이 3이네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 3이라고 치면요 3,-8이니까 한참 밑에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가 3,-8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꼭지점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그려질 거예요. 여기 1을 지나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그려질 건데 이걸 어디까지만 그리는 거냐면 4까지만 그리는 거고요. 방금 잠깐 말로 했는데 4를 집어넣으면 -7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4,-7이다.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다시 이렇게 오는 그래프인데 내 눈에는 여기만 카메라가 비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죠. 예,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1,2가 꼭지점이에요. 1,2니까 한 여기 정도 되겠죠. 1,2가 꼭지점이고 밑으로 쭉 떨어지는 그래프야. 밑으로 쭉 떨어지는 그래프인데 이 점을 이렇게 지나면서 떨어지는 거였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디를 그리면 되는 거냐면 4에서부터 5까지만 그리면 돼요. 그럼 5에서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5에서 얼마일 거냐면요 5 집어넣으면 -16 플러스 2니까 -14예요. 그래서 5에서는 5,-14가 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져요. 됐죠? 그래서 난 요 노란색 부분만 보면 답인 거야. 그럼 여기서 최대값을 구해라라고 하면 최대값은 어디예요? 요 점이 가장 높잖아요. y값이. 그러니까 요 점에서 최대값은 -7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최소값은 이 두 점 중에 얘가 더 낮으니까 -14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문제가 요 문제예요. 틀렸네? 틀렸는데? 뭐가 틀렸지? 최대값이 뭐야? 왜 틀려? -2가 최대값인데요? 계산 다 잘못했냐? 아 바보 아니에요? 그죠? 아우! 이거 가만하면 틀려. 자 봐봐 이게 지금 x가 4보다 클 때죠? 이게 여기로 가야 되네요. 미안해요. 완전 틀렸어. 다시 쓸게요. 다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바꿔서 썼어요. 이걸 바꿉시다. 진짜 이게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붙은 게 이게 4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요. 이게요 4보다 크거나 같고 x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예, 여기가 바뀌었어요. 이게 4고요, 얘가 5고요, 얘가 3이고요, 얘가 4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미안해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예,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그러면 그래프도 얼른 다시 그릴게요. 얘가 3에서 꼭지점이 얼마냐? 얘가 꼭지점이 지금 1,2에 있고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프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얼마부터 출발이냐면 3을 집어넣으면 -2부터 출발해요. 3,-2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4까지 그리는데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은 -7 나와요. 그래서 -7까지 떨어지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거든요. 이제는 요 위에 거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7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꼭지점이 3,-8이고요. 여기에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고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4 빼기 -8이니까 -4가 돼요. 여기 -4가 여기쯤에 있겠죠. 그래서 5,-4가 되는 요거네요. 완전 반대로 그렸어요. 미안해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최소값은 -7이 되고 최대값은 -2가 되는 요거예요. 네, 헷갈렸네요. 문제 풀다 뭔가 이상하다 했어. 숫자가 이상하다 했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미안. 이해돼요? 내가 어디서 뻘짓했는지도 보여요? 범위를 잘못 봤어요. 3하고 5 사이인데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얘죠. 예, 그쵸. 망했네요. 넘어가죠. 미안해요. 이게 맞아. 다시 해봐야 돼. 넘어갈게요. 11-4번 어려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A로 묶여서 별로 안 어려워요. 꼭지점의 위치가 나오면 그건 쉬워요. 그래서 그건 넘어가고 11-6번은 지난 시간에 열심히 풀었던 것 같고 치환하는 문제 11-7번은 안 풀었는데 요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1-7번 읽어볼게요. 11-7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fx가 a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생긴 함수래요.
근데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가라는 조건이 뭐라고 써있냐면 f의 1 마이너스 x하고 f의 1 플러스 x하고 서로 같은 값이 나온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거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되게 자주 물어보는 기호 중에 하나예요. 됐죠? 근데 이게 다 외우려고 하면 다 외울 수 있겠죠. 이런 표현이 뭐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근데 그냥 외우면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을 중심으로요, 자 이렇게 x 좌표가 있어요.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1-x라는 값을 대입했다는 얘기고 얘는 1 플러스 x라는 값을 대입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두 개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은 값이 나왔다 이 얘기죠. 그러면 높이가 같다는 얘기죠. 돼요 이게? 그러면 1이라는 값이 여기쯤에 있다고 한번 쳐볼게. 그럼 1이라는 값이 여기쯤에 있다고 치면 1 플러스 x라는 거는 뭐 x가 그냥 양수라고 합시다. 생각이 편하게. 그럼 1에서 x만큼 떨어진 곳을 찾으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1-x를 찾으라고 하면 1에서 왼쪽으로 x만큼 떨어진 곳을 찾으세요 x가 양수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무슨 느낌이 드냐면 얘네 둘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에요. 1에서부터. 돼요? 지금 이렇게 두 가지 값을 대입했는데 1 플러스 x와 1-x 두 가지 값을 대입했는데 이 두 가지 값이 1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근데 그때 걔네들의 함수값이 어떻대? 뭐 예를 들어 여기라고 하면 만약에 그러면 얘도 여기쯤에 이렇게 찍히면서 같은 값이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왼쪽 오른쪽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애들은 1에서부터 같은 함수값, 같은 높이값을 가질 거야 그래프에서 이렇게 생긴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보는 하필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그래프야? 포물선이야. 포물선. 2차 함수 포물선이란 말이야. 그럼 포물선은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죠? 대칭축이라는 게 있죠. 어떤 축을 꼭지점을 지나는 y축과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네가 보는 그래프는 뭔데? 포물선인데 1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끼리 함수값이 같아? 즉 누가 대칭축을 이룬다? x는 1이라는 애가 대칭축을 이룰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인 뜻은 이래. x는 1에 대해서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라는 얘기고요. 하필이면 내가 보는 그래프가 포물선이기 때문에 얘는 대칭축이 아니면 축이 x는 1이라는 직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아 너는 a에 x-1의 제곱 플러스 q다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라고 금방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여기서 바로 또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얘를 전개를 했다라고 치면 a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b가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a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 이거 이해돼요?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 이해돼요? 이 그림하고 연결이 돼요 지금? 그럼 잊어버리면 안 돼. 이해를 해서 외우고 그걸 다시 이해를 하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맞물려야 되거든요. 막 이거에 막 순서를 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있잖아 가끔 막 TV 같은 데 나오면 수학이 암기 과목이 아니고 뭐 이해를 해서 뭐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 맞는 얘기인데 그분이 머리가 겁나 좋은 거야. 그분이 살면서 여태까지 그 수학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그리고 이해하니까 그냥 자동으로 외워지신 거야 그분은. 그럼 머리가 좋은 거고 내가 생각할 때는 뛰어나신 분이고. 근데 니네 문제 풀다가 아니면 수학 개념 배울 때 이해 안 되는 거 있었어요? 엄청 많지 않아요? 이해 안 되는 거? 그렇잖아요. 앞에서 뭐라 막 아니 얘기를 해주는데 이해는 안 되겠는데 저게 뭔가 되게 쉬운 것처럼 얘기해 주잖아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그렇잖아. 지는 아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 나도 아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잖아. 나는 이거 보고 이해했으니까 이거 외우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너네들 앞에서 그냥 야 이게 이런 뜻이야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렇잖아요. 니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 보는 거라고 치면은 어렵지 당연히. 그쵸 머리 써야지. 그렇잖아. 난 이제 니네들만큼 골똘히 생각 안 해도 이게 그냥 받아들여진 거고 니네들은 좀 골똘히 생각해봐야 아 대충 그런가 이렇게 희미하게 이해가 되는 거고 아니 머릿속에 이게 덜 새겨진 거지. 그렇잖아. 그러면 두껍게 다시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봐야죠 뭐 어쩌겠어요.
또 보고 억지로 외우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같이 머리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면 니들도 비슷해요. 난 아닌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냐면 공부를 할 때요 외우고 다시 이해해보고 이해한 걸로 다시 외우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알겠죠? 일단 외워야 돼. 이거 X는 이런데 대칭이라는 뜻이구나. 어느 날 보면 이게 좀 익숙해지면 이런 표현이 보고 안 쫄고요. 보고 안 쫄게 되면 또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사람이 읽다 보면 맨날 읽는데 이게 이런 뜻인가 하고 그냥 맨날 이거 외워서 풀진 않을 거 아니야. 이게 이런 뜻이어서 이렇게 썼구나라고 어느 순간 이해가 팍 될 때가 있을 거야. 수업 문제 많이 풀거나 아니면 좀 머리가 자랐거나 그렇게 되면 그럼 이제 다시 확실하게 또 각인돼서 외워지겠죠. 그 방법의 반복이야. 좀 지루한 얘기인데 그게 결국 한 번에 줄여서 얘기하면 익숙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 얘기예요. 나 이거 많이 봤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외우라고. 크리스마스 때 겁나 힘들게 왔는데 이거라도 챙겨가야지. 그쵸? 예. 자, 넘어갈게요. A랑 B랑 C랑 이렇게 크기가 차이 나는데요. 이것도 뭐 언젠가 쓰이겠죠.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 찾은 게 있어요. 뭐냐면, 봐봐. B가 얼마인 거 찾았잖아. B가 마이너스 2A인 거 찾았잖아. 그러면 이건 이런 얘기네. A랑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A가 더 크구나. 이런 뜻이야. 쌤, 말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쌤, 어떻게 마이너스 2A가 A보다 커요? 이렇게 하면 아직도 A가 양수라는 생각에 저절하는 거야. 넘겨보면 돼. 부등식을 풀면 돼. 3A가 0보다 작죠. 그러면 A죠. 양변을 3으로 나눠도 전혀 부등호상에 안 바뀌죠. A가 음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보는 포물선은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1이 대칭축이고 위로 올라간 포물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네요. 그치? 더 이상 못 찾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것만 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을 대답해 보면 돼요. F3이래요. 0이래요. 그러면 이면이 이렇게 화살표 쓰면 돼. 마이너스 1도 0이래요. 이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 하는 것 같아요? X에다 얼마 집어넣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집어넣읍시다. 2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2 집어넣으면 똑같은 값 나와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이거 참이죠. 이해돼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x 대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여기에다가 x 대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함수값이 같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야, 이게 뭐 물어보는 거냐면 너 대칭축이 x는 1인 거 찾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 해볼까요? 니은은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좀 더 어려운데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요 2 곱하기 f0보다 작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뭔 소리야? 어떻게 풀 거야 이거? 어떻게 풀어? 모든 실수라고 했어요. 그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녀석이 얘보다 작다? 이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생각해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fx의 무슨 값이 최대값은 모든 실수 fx에 갖는 최대값이 어떤 값이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값이 누구보다 작으면 성립해요. 2f0보다 작으면 지금 이 니은은 참이에요. 이거 질문이에요. 됐어요? 이해? 그러면 fx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이에요? 2죠. 방금 다 계산해서 찾았잖아. 꼭지점에서 최대값이잖아. 여기잖아 최대값이. 그러니까 x가 1일 때 최대값이야. 그럼 이 얘기네. f1이 2 곱하기 f0보다 작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f1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얼마죠? c죠? 얘가 f0은 얼마죠? c니까 2c죠? 얘보다 작니? 왼쪽이 더 작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됐죠? 이해? 그러면 누가 크고 누가 작은 건 어떻게 따져요? 이거는 부등식에서 배우는 얘기이기도 하고 한데 중학교 때도 배우긴 했어요. 그냥 A랑 B랑 A가 더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증명하는 방법,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A에서 B를 빼서 0보다 큰지 확인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나한테 뭐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야, 여기 이 C라는 값이 있는데 이게 A 플러스 B 플러스 C보다 커?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 C에서 누굴 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빼요. 그게 끝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b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a요. 그럼 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a잖아요. 그러면 얘가 계산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요. 이거 빼면 c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다 이렇게 나오죠. c 플러스 a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c 플러스 a라고 나오는데 그럼 이거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왜요? A가 예, 맨 위에 써있죠. 누가 더 크다고 써있어요? 아 잠깐만요. 아니요. 잠시만요. B도 아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근데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풀 수는 있거든요. 봐볼래요? 0이 여기에 있어요. 그쵸? 지금 A가 음수인 건 확실히 알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A다 이렇게 해서 아니요, A다라고 해가지고 요 B는 마이너스 A가 나와요. A가 음수니까. 이해돼요? 근데 B가 마이너스 2A죠. B가 마이너스 2A니까 어디쯤에 있겠어요? 요 마이너스 A만큼 두 번 가야지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A거 아니에요. 그럼 한 번 더 가야 되잖아. 여기가 또 마이너스 A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B거든요. C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겠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C에서 A를 마이너스 A라는 길이만큼을 빼는 거거든요. 그래도 여기서 이만큼 빼봤자 당연히 무슨 수예요? 양수예요. 그래서 판단이 됩니다. 안 되진 않아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방금 아마 주연이가 말한 게 이건 것 같은데 C라는 거를 C 플러스 C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그냥.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자, 맞다 치고 이게 맞는지 확인하라는 건데 그럼 이거 둘이 서로 사라지죠. B랑 C랑 누가 크죠? C가 크죠. A는 뭐죠? 음수죠. 그러니까 얘는 B보다도 작아요. B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 C보다는 당연히 작아요. 그래서 참이에요. 이렇게 참이에요. 예.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식으로 따져줄 수가 있습니다. 디귿도 볼게요. 디귿은 더 쉬워요. 디귿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놓고 봤을 때 fx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죠. 그쵸?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a가 있어요. 그러면 3은 한 여기 정도에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3은 더 밑에 있겠죠. 이해돼요? 0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1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값이잖아. 그러니까 디귿에서 물어보는 최소값이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f-1이라는 값이 돼요. 그러니까 f-1은 얼마가 나오냐면 a-b가 나오고 플러스 c가 나오죠. 자,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15a 플러스 c다. 아,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틀렸어요. 나 왜 이러냐? f-3이야.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9a고 마이너스 3b고 플러스 c가 되죠. 미안, 이거죠. 그러면 얘가 15a 플러스 c냐고 물어봤으니까 이건 뭐 해달라는 거냐면 야, b가 마이너스 2a인 거 찾았으면 집어넣어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15a가 되죠. 차기 됐죠? 예. 니은이 생각보다 조금 대소분 괜찮은 게 어렵고요. 이건 나중에 부등식 가서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또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풀리는 문제 기억하고 디귿은 쉽게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b가 마이너스 2a인 거를. 됐죠? 그래서 예, 꽤 까다로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약간 수능 문제 예, 비슷하게 흉내내는 거죠. 예, 모의고사나 예,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9번 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예, 그냥 최소값만 찾으면 되는 것 같고 9번 괜찮아요? 넘어가도? 9번 괜찮으면 풀어줘요. 어떻게 할까요? 넘어가요? 일단 넘어가죠. 네, 일단 넘어갔으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11-10번부터 또 볼게요. 11-10번부터 일단 내가 표시해온 거는 뭐가 있냐면요. 이거 14번하고 15번은 꽤 어려워요. 네, 14번하고 15번은 꽤 어렵고요. 내가 봤을 때는 꽤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16번도 마지막에 베타값 잡는 거 범위는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17번은 생각보다 쉬운데 풀었는지 모르겠고 반대로 얘기하고 있나요? 자,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에는 어렵죠. 18번도 그림 상상이 안 되니까 어려워요. 그럼 내가 풀고 싶은 건 다 풀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도 어려워요. 13번도 어려운데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거의 흡사하긴 합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다 어려워요. 결과 다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학교 시험에서 만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는 뭐냐? 11번이요. 11번은 아마 충분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1번 정도 스타일이면 충분히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10번은 기호가 생소할 뿐이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결론 대충 다 해보죠. 자, 알겠죠? 예, 크리스마스잖아요. 자, 해봅시다. 예, 잘 적어요. 알겠지? 11-10번. 옛날에 진짜 설렜는데 우리 아들은 엄청 설렜어 오늘. 청기 우리 아들은 산타를 당연히 믿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산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산타를 이용해서 양치도 시키고 잠도 일찍 재우고 이런 걸 했거든요. 너희는 몇 살까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분명 크리스마스 선 오늘도 받지 않냐 선물? 이제 안 받냐? 중학교 3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 애들 물어보니까 받던데 내가 원하는 거 사주신대. 깜짝 놀랐어. 아파트?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꺼지라고 했는데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5만 원 줬네요. 5만 원 줘요? 와 장난 아니네. 할머니 집에 갔다 왔고 할머니 5만 원, 엄마 아빠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야. 꽤나 수익을 받았죠. 야 장난 아니다. 근데 학원에 안 돼? 장난 아니다. 야 옛날 크리스마스 안 왔을 건데 그죠? 15만 뭔가 원. 그런 담보로 강한 야 5만 원 줄 때 빨리 학원 가 이거 공부 안 해? 뭐 이렇게. 주연이 안 받아요? 아니야. 그냥 엄마가 통장으로 싸줬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아니군요. 우리 아들은 크리스마스 이거 산타를 믿는단 말이야 당연히. 니네는 이제 안 믿겠지만 그러니까 어젯밤에 얼마나 기대하고 잤겠어. 그랬는데 걔가 원하는 게 너네 알 거예요. 헬로카봇 알죠? 헬로카봇 알아요? 아나? 거기에 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로봇. 그 로봇 중에 하나를 사달라고 했었어. 그걸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작년 크리스마스부터 얘기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에 자기가 원하는 거 받고 아니구나. 작년 크리스마스에 올해 생일 선물. 걔 6월달에 생일이었는데 6월달에 생일 선물로 자기가 원하는 거 받고 바로 받자마자 엄마 다음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이거 다른 거, 걔 말고 다른 거 사달라고 해야 돼. 다른 거 달라고 해야지 해서 미리 얘기를 해놨어. 그거 사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6개월 내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것만 얘기했어. 오늘도 받자마자 다음 내 생일에는 이거 사달라고 해야지 또 얘기했어. 나 무슨 산타를 엄청 믿는데 1년에 2번 이렇게 엄청 믿는데 머리만 세다가 갔거든. 선물을 진짜로 났어요. 일어나자마자 정말 내가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 난 침대에서 자고 걔는 아직 바닥에서 같이 자니까 보고 있었는데 일어나자마자 두리번거리면서 찾는 거야. 어디 있나? 내 머리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일단 자기 머리맛을 보고 나 없는 거야. 약간 실망하더라고. 그래서 일어나더니 내가 옆에 놨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걸 보고 나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근데 자기 것만 보고 있는 거지. 이 가려에 있었거든. 똑같은 그림이 있었는데 가려에 있었는데 지 동생 건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살짝 미안할 수도 있잖아 동생한테. 그랬더니 지 거 받은 거는 얘기 안 하고 유라 건 없는 거 같아 막 하면서 유라 걸 찾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있으니까 유라 것도 있네 하면서 막 유라 비율을 맞춰주고 잘 거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랬어요. 아휴. 아무튼 자 보세요. 괜히 이게 왜 했죠? 자 산타. 자 보세요. 챙겨가세요. 자 이게 다 성분이야. 이거 다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합니다. A, B, C 중에서 최소인 거를 미니멈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래프를 그리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x라는 그래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는 그래프, 마이너스 2x 플러스 12라는 그래프를 세 개를 다 그린 다음에 여기서 5가지 중에서 작은 애들만 선택해서 다시 그리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럼 한번 봐봐 해볼게요. 봐봐. 자 여기가 1이라고 하고 2라고 하고 3이라고 하고 4라고 하고 5라고 하고 뭐 6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쭉 간다고 칩시다. 근데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5까지만 그리면 되니까 여기만 그리면 돼요. 여기만 그리면 되는데 y는 x라는 그래프를 일단 하나 그려야 돼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최소값을 찾는 얘기인데 내가 풀어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x 요거예요. x를 하나 그려야 돼.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는 2이고 여기는 3, 4, 5, 6, 7 이렇게 돼 있으면 y는 x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y는 x예요. 그쵸? 이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려고 하는 그래프는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예요. 이 정도 이제 바로 그릴 수 있죠. 얘 꼭지점이 어디예요? 2,0이죠. 완전 제곱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겠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얘는 y절편이 4예요. 됐죠? 그러면 그냥 이런 정수값들은 좀 체크를 해봅시다.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요 같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고 대칭이니까 여기서 3에서 이렇게 만날 거고 4에서는 4를 지날 거예요. 그쵸? 보이죠? 0,4를 지나니까 4,4도 지나겠죠. 이렇게 그려질 거고 요 위로는 이렇게 가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아래쪽만 중요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 그래프도 볼게요. 그 다음 그래프는 누구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2예요. y절편이 12나 돼요. 12면 어디냐 한 여기 정도 될 거야. 그치?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밑으로 쭉 떨어지는 거야. 그럼 x절편이 얼마예요? 6이죠. 아, 여기서 끝날 거야. 이해돼요? 자, 근데 봐봐. 기울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2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건 무슨 뜻이죠? x가 한 칸 가면 y는 두 칸 밑으로 떨어져라 그 얘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칸 갔으니까 두 칸 떨어졌을 거니까 여기였겠네.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위로 두 칸 가면 되니까 여기였겠네. 4,4 다 지나다가 여기다가 4 넣어봐. 4 나오죠? 맞아요? 마이너스 8 플러스 10이니까 4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연결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됐죠? 이해됐죠?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려는 거냐? 이렇게 그리려는 거야. 자, 봐봐. 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쭉 갔어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제일 밑에 있어요? 1번이 제일 밑에 있죠. 밑에 있는 선택하라는 거야. 교점일 때까지는. 됐죠? 자, 같아졌어요. 그치? 그럼 이제 역전됐어요.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제일 밑에 있어요? 2번이 제일 밑에 있죠. 그게 한동안 유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가 제일 밑에 있잖아. 아직도 계속 밑에 있잖아. 됐죠? 여기서 대변화가 일어나죠. 이번에는 순서가 3번, 1번, 2번 이렇게 되죠. 누가 밑에 있어요? 3번이 밑에 있죠. 밑에 있는 데만 선택하면 이게 이 빨간색 놈이 미니멈 땡땡땡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는 거야. 이해됐지? 자, 이렇게 그려놓고 또 아까 했던 얘기 반복이죠. 나한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건 뭘 구하라고 한 거랑 똑같다? 그래프를 그려서 가장 높이 있는 점의 y좌표와 가장 밑에 있는 점의 y좌표의 값을 불러주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최대값은 얼마라고 읽어주면 돼? 여기가 제일 높잖아. 4요. 4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고 최소값은 얼마라고 읽어주면 돼? 여기가 제일 낮잖아요. 얼마요? 0이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 이해돼요? 안 돼요? 이게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수학 그만하는 그날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11번도 볼게요. 봐봐요. 이거는 조금 실수할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11-11번은 A가 제일 작은 값이고 X값 중에서 B가 제일 큰 값인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그래프를 그리래요. 그렇게 그렸을 때 함수값의 범위가 A부터 나온대요. Y값이 A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1까지 간대요. 그때 A, B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A는 누구보다 작고요. 2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B는 이보다는 큰 값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잘 해볼게요. 봐봐. 근데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되게 쉬운 문제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얼마예요? 1이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그림 그릴 수 있으면 쉬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면 얘가 꼭지점이야. 그 다음에 2, 3, 4, 5 여기가 y절편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다가 1 넣으면 2가 나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맞아요. 됐죠?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그려지는 게 맞는데 내가 이걸 어디서부터만 보는 거냐면 A부터 X는 B까지 보는 거야. 근데 A는 X보다 2보다 앞에 쪽에 있대. 2가 어딘데? 꼭지점이잖아. 꼭지점보다 앞에 쪽에 있대. 꼭지점보다 앞쪽에 있으면 봐봐. 어디에 있든 간에 그리고 B는 오른쪽에 있대. 2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쨌든 그래프를 그리는 순간 최소값은 반드시 누구야? 최소값은 반드시 누구야? 1이잖아. 왜냐면 꼭지점이 포함되는 순간 걔가 최소값이잖아.
근데 A라는 값은 2보다 작고 B라는 값은 2보다 크다는 얘기는 꼭지점을 포함한 범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잖아. 그럼 꼭지점을 포함한 범위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여기다 볼게요. Y 값의 범위는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는 반드시 얼마고? 1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얘는 1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A 값은 1이에요. 끝났어요. 그러면 1이고 여기에서부터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B까지 가래요. 근데 최대값이 얼마가 나온다고 했냐면 B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2라는 값을 최대값으로 가질 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B는 2보다는 크거든. 근데 최대값이 2가 되면 B 플러스 1은 2보다 더 훨씬 큰 값이 돼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 그치? 그게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어딘가에 이렇게 B라는 값이 있을 거고 요 녀석의 함수값은 B 플러스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B, B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Y에다가 B 플러스 1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X에다가 B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죠. 자, 이렇게 생긴 값을 집어넣으면 뭐 아니면 위에다가 대입합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5다. 이렇게 생긴 값을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할 거라는 거죠.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5B 플러스 4는 0이죠. 이렇게 생긴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B 마이너스 1과 B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B 값은 얼마예요? 1이거나 아니면 B 값은 얼마다? 4다. 이렇게 되는데 둘 중에서 B가 2보다 큰 건 4니까 여기서 말하는 B 값은 4가 됩니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Y 값은 B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 B 값이 4고 얘는 5가 되는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이해돼요? 됐어요? 예, 이 정도는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예, 그냥 나올 거야. 이 정도는. 이게 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최소값이 1인 거 설정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1대1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게 마치 제일 처음 값이 최소값이고 제일 마지막 값이 최대값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함수의 최대값이니까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 겁나 막 대입만 하는 거야. 최대값 구해라고 하면 막 A 집어넣어서 A 나온다 이 얘기구나 맨날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애들 다 잡아내려고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항상 곡선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12번은요. 지금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답이 2개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답이 2개입니다. 알겠죠? 답이 2개예요. 예, 차가 3 나오게 하는 거야. 뭐 풀면 될 건데 차가 3이 나오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차가 3이 나오게 하는 거는 두 가지 값이 있는데 예, 그게 y는 x제곱이 좌우가 대칭이 0을 y축을 중심으로 대칭이기 때문에요. 왼쪽이 더 높을 때 오른쪽이 더 높을 때 이렇게 두 번 풀어서 답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하면 답이 a 값이 루트 3-2다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러면 틀려. 그것만 쓰면 틀려요. 알겠죠? 예, 그건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11-13번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요거만 한번 다시 열심히 해봅시다. 이거 내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 주제는 아니라고 했는데 예, 분수함수랑 근데 나왔으니까 하자고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시험에 나올 것 같으니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있나. 자, 읽어보시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ax제곱 더하기 8x 플러스 b인데 이 녀석의 최대값이 9고 최소값은 1이래요. 최대값이 9고 최소값은 1이래요. 됐죠? 자, 그렇게 되도록 여기가 겁나 중요한 얘기야. 무슨 a, b 값을 정해라? 실수인 a, b 값을 정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낸 겁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맨 처음도 중요해요. x가 무슨 수다? 실수다. 됐죠?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놓으라고요? K라고 놓으라고요. 그러면 이 K의 최대값, 최소값이 1보다는 크고 K는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네, 왜냐면 왼쪽이랑 오른쪽은 똑같으니까 이 녀석의 최대, 최소나 K의 최대, 최소는 똑같잖아.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양변에다가 x제곱 플러스 1을 곱합시다. x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ax의 제곱 플러스 8 곱하기 x 플러스 b인데 이게 k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k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x값이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요. 정리를 다시 하면 a-k의 전체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b 마이너스 k는 0이다
근데 x가 실수래. 아이고 얘들아 잘못 썼다 이거. a-k가 되고 x의 제곱이죠. 자 근데 여기다 x값이 실수를 갖는데 그쵸? 그럼 이거 판별식스라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됐죠? 예. 자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이 있는데 걔가 x가 실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세요. 판별식을 쓰면 얼마냐면 4, 4, 16 마이너스 a-k이고 b-k인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족하는 답에 대해서는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좀 곱합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를 k-a로 바꾸고요. 얘는 k-b로 바꾸면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1라고 곱한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식 전체에다가 마이너스1을 곱하면 얘가 마이너스 16이고요.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고 이렇게 바뀝니다. 얘가 2차 부등식의 k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k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ab 마이너스 16이고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를 풀면 어떻게 나온다는 거냐면 1보다 크거나 같고 k는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의 모양이 x-1과 x-9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0 곱하기 x 플러스 9는 0보다 작다니까 얘가 얼마고 마이너스 10 나와야 되니까 10이고 얘는 얼마다? 9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이게? 자 그러면 a 플러스 b는 10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a, b는 25라고 나옵니다. 보여요? 됐죠? 얘가 9니까 마이너스 16 넘어가면은 25죠.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a, b 값을 찾으라는 거고 그 제곱대로 풀면 b는 10-a고요. 보여요? 5랑 5입니다. 5랑 5인데 확인은 해보자고.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10-a의 답이 25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10 곱하기 a는 25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10 곱하기 a 플러스 25는 0이죠. 그러니까 a-5의 제곱이 0이니까 a는 하나밖에 없어요. 5밖에. 그럼 자동으로 b도 5 하나밖에 없게 되는 구조죠. 이렇게 풀어달라고 이거 어려워요. 이게 여기까지 논리를 끌고 가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가 11-13번이에요. 됐죠? 예. 남은 문제들은 좀만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